요새 오늘 논증의 뜻 했던 거 해봅시다. 자, 논증 같은 경우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주장과 근거 사이에 이 논증, 증거 얘기 참이니까 그 사이를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주장,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참이다 라는 거를 알리려고 하는데, 설득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논증입니다. 그래서 논증 방법에는 귀납과 연역이 있다고 했죠. 자, 귀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뭐를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서, 그래서 얘도 알 낳고 얘도 알 낳고, 근데 얘네 둘은 곤충이니까 곤충은 뭐를 낳는다, 일반적인 원리인 알을 낳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우개.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 해야지, 나비는 알 낳고 매미도 알 낳고 얘네 둘이가 곤충인 거는 맞아. 근데 모든 곤충이 알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죠. 왜?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적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사례가 충분히 알 낳는 곤충들이 충분히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유추 같은 경우는 뭐라 돼 있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거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으로, 운동선수는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뭐야? 그래서 개인도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연역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인간은 죽잖아.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큰 전제에서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지.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보면은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당연히 결론도 참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원리나 밝혀내기보다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자, 한마디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참인 대존재를 사용하는 3답 논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논증하는 방법을 하며 파악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겠지. 이 단원의 목표니까. 그래서 보면은 글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건 제일 이거지. 말하고자 하는 바, 뭐랑 뭐를 찾아서 주장과 근거 찾아서 말하고자 하는 바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논증 방법 중심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따져서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왜? 이거는 어쨌든 자기 주장이 참이라는 거를 얘기할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파악하면 읽은 좋은 점은 뭘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글의 구조랑 전개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글이 밑에 더 있네. 저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 당연히 그 글쓴이가 주장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읽어야겠지. 자, 타당한 건 뭐야? 일단 주장이 확실하게 드러났는가? 그 다음에 주장이랑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잖아. 이 근거가 주장이랑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거가 주장이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그 다음에 타당한지, 논증 방법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이 글의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뭐 논증 방법과 관련된 용어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올 거야. 자, 명제 같은 경우는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한마디로 주장이다라는 거야. 명제를 주장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전제는 근거를 말하는 거다. 왜? 이 명제가 내가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럼 이 주장이 참이라는 전제가 뭔데? 이렇게 뒷받침하는 근거들이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 전제로부터 나는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결론을 이끌어내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건데, 글 읽을 같은 경우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입니다. 자, 보자. 자, 영국 왕립 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 학회 같은 건 뭐 하는 건데? 연구하는 데잖아, 연구하는 데. 특히 영국 왕립 학회에서는 자연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철학을 연구한대. 연구하는데 남이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는 탐구하는데 뭐 하는 거,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의심하면서 뭔가 연구를 많이 하겠죠. 파스테르 들어봤나? 그 요구르트, 파스테르 요구르트 있잖아. 자,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그 얘기는 저 모든 일반인들이 믿고 있는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는 믿을까, 안 믿을까? 파스테르는 안 믿겠죠. 자,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는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남들이 말하는 거 다 믿지 않고 뭐 했어? 의심했지. 자, 파스테르는 의심했다. 한마디로 뭐 했다?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다. 자,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는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왜? 처음에 우리 뭐라 했는데 미생물은 저절로 발생한다 했는데 봐봐,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돼서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지. 자, 그래서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 이 얘기는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도 뭐다?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생물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자, 비유했어. 의심은 뭐와 같대? 마법사의 물과 같대. 왜 마법사의 물일까?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 얘기는 의심하는 순간 이렇기 때문에 뭐에 비유했다? 마법사의 물에 비유했다. 그래서 진실된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지. 왜? 앞에서 계속 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던 거는 사실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거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가 배운 게 모두 진실일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아까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은 누구였어? 파스테르, 첫 번째 예시지. 자, 두 번째 예시는 누군데? 갈릴레이. 자,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풀었다. 어떤 주장에? 두 물체 중에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사례지.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는데 갈릴레이가 그걸 의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이 깨진 사례죠. 한마디로 탐구로 입증한 사실. 자,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랐던
프롤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래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지구다. 맞지? 보통 사람들은 지구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의심을 품었지. 그래서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는 지구를 중심으로 뭐 했다는 거야? 태양이 돌았다는 건데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이거를 의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지.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되어 있는데 앞에서 쭉 얘기했던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실을 믿지 말고 의심하면서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학자들 뭐 누구누구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죠. 자,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풀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자, 탐구하는 것은 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그걸 역시 탐구까지 했지. 탐구까지 하면서 실험으로 입증해서 바로잡는 일이 뭐라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끝이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자 이게 아니라 뭐야? 일반적인 믿음이라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그래서 보면은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는 뭐 있을까? 이러면서 창의 질문을 하기도 하네. 자, 그래서 보면은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구조를 알아보자. 우리 논증 얘기했었잖아. 찾아봅시다. 논증은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식이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식이고 처음에는 봐봐 1문에 뭐로 돼 있어? 자, 탐구한다는 것 마지막에도 탐구한다는 것으로 끝났잖아. 처음에는 탐구한다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일을 뜻한다. 왜?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탐구했던 사례 누구? 파스테르, 그 다음에 갈릴레이,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자, 그래서 4, 5문단에 모두가 주장한다고 이야기는 당연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온 게 갈릴레이고, 자, 갈릴레이도 마찬가지,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 탐구하는 것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라고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논증 방법 파악해보자. 자,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논증 방법은 기납과 연역이 있다. 기납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그래서 전제가 참이어도 항상 결론이 참인 것은 아니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납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고 이 사례를 토대로 전제란다. 그 사실을 끌어내는 건데, 자, 연역은 뭐야?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고, 얘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논리를 끌어내는 거. 일반적 사실을 끌어내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 근거들, 원리들이 참이면은 구체적인 사실도 참이겠죠. 자, 먼저 이 글의 주장을 근거 파악한 다음에 근거가 어떤 구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보면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글에서 계속 뭐 했는데? 계속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잖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줘. 그거는 뭐야? 귀납이지, 귀납. 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탐구하는 것은 이런 거다 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냈잖아. 그래서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누구지? 파스테르를 통해서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 글의 방식은 주로 귀납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파스테르 사례, 갈릴레이 사례, 코페르니쿠스의 사례 이를 통해서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 잡는 거다 하고 주장을 했지. 얘네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얘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귀납의 특징은 뭐였어? 얘가 무조건적으로 참일 확률은 높진 않다. 근데 이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다? 얘가 사실이 될 확률이 높다. 문제풀이 하면 좋은데 일단 유수가 학원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유수야 지금 이거 자습서 교과서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133쪽부터 136쪽까지 한번 풀어볼래? 이게 학습 활동이라서 좀 어렵다. 나 134쪽까지만 풀어봐. 134쪽까지. 133쪽부터 134쪽까지. 그리고 그냥 바로 풀이 할게. 이거 너 풀고 그거 해리. 132쪽부터 134쪽까지. 자, 1번 논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자, 1번 하나 이상의 명제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말한다. O야, X야? O지. 그 다음 2번 주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사용하나? 설명하는 글 아니고 뭐 논증은 주장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장 펼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X. 자, 그 다음 2번 보기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을 쓰시오. 자, 닭은 알을 낳는다. 타조도 알을 낳는다. 앵무새도 알을 낳는다. 닭, 타조, 앵무새는 모두 새이다. 따라서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자, 사례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는 뭐였어? 귀납이죠, 귀납.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쓰인 논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강아지는 꼬리가 있고 네 발을 지녔으며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고양이도 꼬리가 있고 네 발을 지녔다. 따라서 고양이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강아지 꼬리 있고 네 발 지녔고 새끼에게 고양이도 꼬리가 있고 그래서 고양이도 새끼에게 젖는. 그러니까 사실을 통해서 얘도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했지. 이거는 뭐야? 귀납이죠, 귀납. 그럼 1번 귀납 논증에 포함된다. 맞고, 그 다음 2번 유추의 방법? 맞죠? 귀납 안에 유추가 들어가 있잖아. 뭐 강아지가 발이 4개고 꼬리가 있고 젖을 먹이니까 그거랑 비슷한 고양이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2번 유추의 방법이 나타난다. 그 다음 3번 주장과 근거가 모두 나타난다. 주장은 뭔데? 고양이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근거는 강아지도 꼬리가 있고 네 발 지녔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래서 고양이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라고 주장 근거 모두 나타내고 있죠. 3번 더 맞고. 그 다음 4번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근거로 한다. 자, 둘 이상의 대상 여기서 뭐 있는데? 강아지랑 고양이 얘네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5번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연역에 관한 설명이죠. 연역.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 4번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논증 방법. 자, 이때까지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뭐를 드러냈어?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드러냈잖아.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 얘네는 뭐라고? 연역이라고. 연역. 그래서 4번의 답은 연역. 자, 그 다음에 133쪽에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탐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 뭐를 인용했는데? 영국 왕립 학회의 모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한마디로 여기서 주장하는 거. 탐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의심한다. 이거잖아. 다른 사람의 얘기 그대로 믿지 말아도 마찬가지. 의심한다지. 자, 그래서 1번 반어의 표현을 사용했다. 아니죠. 2번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니고 3번 권위 있는 기관 어디? 영국 왕립 학회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말로 인용했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파스텔은 대다수가 믿었던 사실에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탐구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의심은 죽어있던 진실의 생명을 얻는 출발점이 된다. 또 맞는 내용이었지. 그 다음 3번.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제시된 학설은 신뢰하고 소용이 된다. 자, 남들이 말하는 거 믿으라고 했어? 믿지 말라 했어? 믿지 말라고 했어. 근데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온 건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가 아니라 믿지 말고 뭐 해야 돼?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이 글의 전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 이건 아닌 것 같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해결해줬어? 아니죠. 자, 3번.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건 뭐라고? 연역.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 이거 연역이었어? 아니지. 파스텔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일반적인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뭐를 끌어낸 거야? 탐구는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끌어낸 거지. 그래서 4번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도 틀렸고, 5번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4쪽에 4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1번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실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뭐 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과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실험해야 된다. 이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 그 다음 3번.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기서 계속 과학자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나? 아니죠. 그 다음 4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 아니고. 그 다음 5번. 상식으로 믿는 것도 의심하고 바로잡는 것이 탐구이다 라고 이 논증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 일단 여기 나오는 책이랑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책이랑 너무 달라서 되게 불편한데, 이거는 일단 교사용이라도 내가 최대한 이거 그거 뭐시고 스캔 떠가지고 같이 푸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설득 전략 분석하면서 듣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앞에서 그 통일 우리말 그거 말하는 거 옆에 풀어하라고 했지. 풀어왔나? 이거 우리 풀이 안 했는데 풀어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그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110쪽부터 122쪽까지 꼭 풀어오세요. 네 교과서, 네 교재로 110쪽부터 122쪽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스캔 떠서 같이 풀이하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